당신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63세에서 89세 사이 연령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병원 응급실은 이미 이런 위험한 습관 때문에 쓰러진 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이 자신도 모르게 이 위험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겉으로는 매우 사소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소중한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매주 생명과 직결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치명적인 행동들이 모두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극심한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 행동들을 중단한 어르신들의 수명이 평균 10년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건강은 시간과 함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해결책만 실천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경고하는 가장 치명적인 노인 습관 9가지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검증된 해결책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의 의학 연구와 최고 권위 전문의들의 임상 경험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당신의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당신 삶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작정 절약하겠다고 오래된 음식을 먹고 불편한 옷을 입으며 필수적인 병원 검진도 미루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도한 절약 습관은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거나 평생 이어온 검소한 습관 때문에 꼭 필요한 소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절약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인 45%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습관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편한 신발을 몇 년씩 신고 병원비가 아깝다며 정기검진을 미루고 계신 행동은 결국 더 큰 병원비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정기검진을 미루는 어르신들의 83%는 2년 내에 큰 병원비를 지출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 버리고 불편한 신발이나 옷은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 생활비의 최소 30%를 건강관리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돈을 아끼느니 지금 건강에 투자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광주의 한 어르신은 10년 동안 신던 불편한 신발로 무릎 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2천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이 비용이면 매년 새 신발을 사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지나친 절약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이며 현명한 노후 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과 낙상 예방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류가 제한되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커집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압력을 가하며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와 혈전의 위험을 높이며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운동 부족은 체내 대사율을 떨어뜨리고 비만과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비만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염분과 포화 지방이 많은 식단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 즉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강화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낙상은 또 다른 큰 위협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뼈가 약한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백내장 등 시력 문제로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청력 저하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력이 나빠지거나 귀 내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진정제는 어지럼증이나 졸림을 유발해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입니다. 관절염, 당뇨병, 뇌졸중은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감각을 둔화시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져 몸이 둔해지고 낙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곱 번째는 가정 내 위험 요소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정리되지 않은 전선, 높이 있는 가구 등은 작은 실수로도 낙상을 초래합니다. 욕실은 물기가 많아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는 부적절한 신발입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나 미끄러운 신발은 균형을 잃게 만들어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매일 10분씩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간단한 운동은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의 전선 정리,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밝은 조명 유지 같은 작은 변화도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심혈관 질환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 안정과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정신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의료비와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노인복지학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비율이 42%에 달하며 이들 중 89%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모든 결정권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수명이 평균 7.3년 더 길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주도권에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돕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본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이미 독립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보내거나 손주의 학비와 용돈까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가? 재정적 안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퇴직 후 소득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충동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돕는 일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지원을 멈추거나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 자금은 자신의 생활을 지키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최적화하며 정기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구분하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 소비 습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공과금은 고정 지출 항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큰 절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 전등을 끄고 가스 밸브를 철저히 잠그는 습관은 금방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식료품비도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버리는 음식을 줄이면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는 음식은 적절히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 또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미는 삶에 활력을 주지만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취미 용품을 과하게 구매하는 대신 가장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취미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재정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보험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된 보험, 상품이나 중복된 보험은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과 유사한 내용이 중복된 경우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품은 재검토하세요.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거나 조건을 조정해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차량 유지비는 간과하기 쉽지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 등은 차량 유지에 꾸준히 드는 비용입니다. 차량 사용이 많지 않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주거 비용은 우리가 종종 놓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독립했다면 현재의 주거 공간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크고 유지비가 높은 집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구독 서비스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헬스장, 골프장,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회원권과 구독료를 점검하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해지하십시오.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가 자신의 사용량과 적합한지 점검하고
필요하지 않은 TV 채널이나 구독 서비스를 줄여 지출을 줄이십시오. 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가능한 경제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작은 자영업, 경험을 살린 컨설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관리와 투자 계획을 철저히 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십시오. 배당금을 지급하는 펀드나 저축성 보험은 노후 재정 관리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반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더 평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독립은 당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지출을 점검하고 수입원을 확보하며 자산을 관리하는 노력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고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주거 환경 개선을 거부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은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집 안전도를 점검했더니 무려 78%가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도 92%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뭐가 문제야? 돈 들여서 고칠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근력과 균형 감각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사고 중 82%가 안전시설 부족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화장실과 계단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십시오.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며 문턱은 제거하거나 낮추어야 합니다. 조명이 어두운 집이라면 밝은 LED 조명을 설치하고 가구 배치를 조정하여 이동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20만 원 상당의 안전 손잡이 설치를 거부했다가 욕실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수술비로 2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후 재활 치료까지 이어지며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투자입니다. 자녀들이 권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의 안전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기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녀들의 권유로 불편한 환경으로 이주하거나 요양원으로 옮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낯선 환경으로의 이주를 경험한 노년층의 68%가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합니다. 반면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작은 조정을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나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도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과도하게 큰 집에서 생활한다면 관리비와 유지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자녀가 독립한 후 방 5개짜리 집을 유지하느라 매달 5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한 뒤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 비용으로 취미와 건강 관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유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오래된 보일러, 전기 배선, 지붕 누수 등의 문제는 미리 점검하고 수리하십시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비용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 비용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조언은 참고하되 궁극적으로 주거 환경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십시오.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십시오. 5번째로 경고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방치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이 심한 노인의 심장병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3.2배 높고 평균 수명은 6.4년이나 짧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치매 발병 위험도 2배 이상 높이며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양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이를 방치하는 태도는 자신을 스스로 병들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노인의 89%가 심각한 스트레스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신체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평생의 동반자가 오히려 당신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배우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노년부부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의 고혈압 수치가 건강 수준으로 낮아지고 우울증 지수 또한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사소한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을 자주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한 배우자에게 음식 정말 맛있어, 고마워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사소한 칭찬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관심사나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함께 추억을 쌓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산책이나 가벼운 여행을 함께 계획해 보십시오. 시간을 함께 보내며 쌓이는 기억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화를 내기보다 차분히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맞다는 주장 대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갈등을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한 부부는 사소한 문제로 매일 다투며 결국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을 차분히 이야기하고 감사한 점을 매일 한 가지씩 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몇 주 만에 다시 웃으며 대화하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대를 당연히 여기기 쉬우나 배우자도 당신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하십시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사소한 감사의 표현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고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지나친 절약으로 인해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검소한 삶은 미덕이지만 그 선을 넘어선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하고 삶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45%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을 사용하거나 불편한 옷을 입는 습관은 관절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비용 문제로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는 행동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큰 의료비와 고통을 초래합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10년 동안 신던 신발을 바꾸지 않은 결과 무릎 관절이 손상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만 2천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내년 새 신발을 구입했더라면 이 금액을 훨씬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나친 절약이 결국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버리고 불편한 신발이나 옷은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 생활비의 최소 30%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심리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아껴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 오히려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는 돈을 쉽게 쓰지 못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도 투자하지 않는 행동은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평생 절약하며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계신다고 느껴 마음이 무겁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친 절약은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필수 소비와 선택적 소비를 구분하십시오. 건강, 식품,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항목에는 충분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나 충동 구매는 줄이십시오. 둘째, 소비 패턴을 점검하십시오. 매달 고정 지출과 가변 지출을 나누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간단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소비 습관을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우선시하십시오. 건강한 음식 섭취, 안전한 환경 조성,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이를 최우선 순위로 두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절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결코 절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로 나아가십시오. 일곱 번째로 경고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요실금 증상을 부끄러워하며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건강은 물론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립노인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요실금을 경험하지만 86%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요실금은 비뇨기 감염, 신장 질환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며 이는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요실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배뇨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요실금을 6개월 이상 방치한 노인의 72%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치된 요실금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실금을 1년 동안 방치하다 방광 감염으로 고통받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치료와 관리로 일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골반저근육 강화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육을 강화하여 요실금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비만은 골반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십시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함으로 섭취를 줄이십시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심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경우 비뇨기과를 방문하십시오. 약물 치료, 전기 자극 치료, 필요시 수술 등의 방법으로 요실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십시오. 야간 요실금이 우려될 경우 침대 옆에 야광 등을 설치하거나 화장실을 가까이 배치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요실금은 삶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고 다시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십시오. 요실금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노력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8번째로 경고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외로움을 방치하고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는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2%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외로움에 시달리며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복지관의 그림 그리기 동아리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행동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공원 산책 모임을 시작하세요. 매일 걷는 공원을 단순한 운동 장소로 끝내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자주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에 산책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산책 모임에서는 함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주변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혼자라는 외로움을 덜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SNS를 활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그룹에 참여하거나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십시오. 디지털 기술은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클래스에 등록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언어 강좌에 참여해 보십시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어떤 언어든 상관없습니다. 수업 중에는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함께 연습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습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끝나고 가까운 카페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이야기 나눌까요? 라는 제안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음악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음악을 사랑한다면 음악 동호회는 당신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음악학원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가입 후에는 자신이 잘하는 악기나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연주할 줄 안다면 다음 모임에서는 제가 기타 반주를 해드릴게요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은 당신의 음악적 재능을 활용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애완동물 산책 모임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세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산책 시간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산책 모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반려동물 산책 모임을 시작하려면 동네에서 산책 중 만나는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간단히 말을 걸어보십시오. 우리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 이 공원에서 반려동물 산책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쉽게 모임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나 팁을 공유하거나 산책 후 간단한 커피 타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당신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동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단골이 되어 보세요. 단골이 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주 가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방문해 보십시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메뉴에 대해 이야기를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커피 맛이 특히 좋네요. 이번에 원두가 바뀌었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직원뿐만 아니라 그곳을 자주 찾는 다른 손님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골이 되는 것은 그 공간을 당신만의 소셜 허브로 만들어줍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일상의 작은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적인 학습 그룹에 가입하세요. 역사, 철학, 미술 등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하며 사람들과 지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학습 그룹에 참여해보세요.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찾아보고 수업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수업 후에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같이 공부 모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으로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습 그룹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결코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하십시오. 이웃과의 대화, 새로운 모임 참여,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삶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발짝 내디뎌 새로운 관계와 경험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아홉 번째로 경고드릴 위험한 선택은 가정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억지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요양원으로 가는 결정은 단순한 환경 변화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83%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 중 76%는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는 게 당연하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는 생각은 당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제한하는 위험한 신념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추억이 담겨 있고 오랜 시간 익숙해진 편안함을 제공하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이러한 안식처를 포기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립노인복지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며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생존율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양원은 필요한 경우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여기기보다는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나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넘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십시오.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세요.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하고 조명을 밝게 설치해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서울의 한 어르신은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다 집안 곳곳에 안전 장치를 설치한 후 사고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익숙한 집에서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요양원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간 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집에서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요양원 대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선택한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며 가족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교류를 늘리세요.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웃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동아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을 정해두거나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소소한 교류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은 가정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십시오.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정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본소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가 서비스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의 부담을 나누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간병 일정을 조율하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사례를 보면 세 자녀가 부모님의 돌봄 일정을 나눠 각각 주 2회씩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은 요양원 대신
익숙한 집에서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환경 개선과 재가 서비스 활용, 가족과의 협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와 연결되면서 당신만의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당신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9가지 위험한 행동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 행동들은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변화를 통해 당신의 삶은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멀리하고 불편한 옷과 신발을 교체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며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